자, 선생님 수업을 시작을 할게요. 네. 잠시 아까 다운을 받았는데 네. 네, 그 수학 만든 거 교재 다운 받으면은 이렇게 인쇄할 수 있고요. 여기에 QR 코드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QR 찍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들어오세요. 네. 자, 네, 학생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됩니다. 학생 계정은 패들렛에 있습니다. 자, 패들렛에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메솔릭 계정에 들어가시면은 선생님 성함에 매칭되어 있죠. 여기에 달려 있는 학생들 아이디입니다. 010 1부터 8까지 누르면은 학생 만약에 메솔릭 T 어플을 까시면은 학생 입장에서 문제를 입력하는 것도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다시 잠깐만 넘어올게요. 여기 내리고. 자, 그래서 교재까지 만들었고요. 다시 수업으로 갈게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요 만든 수업에 학생들이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들 계정은 아직 데이터가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제 거는 제가 연수할 때 많이 썼으니까 데이터가 들어와 있죠. 근데 저는 새로운 수업을 개설을 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자, 일단은 학생 입장에서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거 색깔을 바꿨죠. 색깔 바꿨죠, 선생님. 왜 색깔이 바뀌었을까요? 학생 할 때는 파란색, 노란색은 교사 구분하려고요. 그래서 학생의 수업 참여입니다. 수업 참여하는 방법은 일단은 이거는 학생은 상관없고 교사가 체험할 때 하는 거니까 이 학생 목록 눌러서 이 해당 학생의 학생 화면을 봐서 이제 진행을 하면 될 거고요. 그래서 들어오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학습실에 만들어진 수업을 클릭을 하면 교재 수업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재 수업을 누르면은 학습하기를 누를 수가 있고요. 학습하기를 누르면 이런 식의 화면이 떠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웹에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뭔가 필기를 하고 싶다고 연습장을 켜고 필기를 하고 답을 입력하면은 들어가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필기하고 싶으면 켜고 하기 싫으면 끄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요. 하다가 모르겠으면 질문하기를 눌러서 메스톡을 선생님 이 문제 모르겠어요 뚝 누르면은 갑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지도 있죠. 교사가 줄 수도 있지만 학생이 해당 파트만 문제지를 클릭해서 출력을 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QR코드 당연히 딸려 있고요. QR을 찍으면은 아마 그 어플에서 이 화면이 뜰 겁니다. 문제 입력, 답 입력하는 장. 그게 뜨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아까 전에 이렇게 그 프린트가 나오면은 이 QR을 찍으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답 입력하는 란이 어플에 뜹니다. 어플에서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프린트를 다운을 받아요. 애들이 여기서 문제를 풀죠. 그리고 메솔릭 어플을 학생이 다운받아서 로그인을 하면 QR코드를 찍는 란이 있습니다. QR을 누르고 얘를 스캔을 하면은 이 화면으로 바뀌어요. 이 화면이요. 그리고 정답 입력하고 다음 문제 정답 입력하고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교사가 할 수도 있고 방금 전에 했던 게 학생 화면이었거든요. 학생이 학습에 들어온 거고 선생님이 안 줬는데 난 따로 프린트해서 풀고 싶어. 그럼 문제지를 클릭하면은 이게 이 문제지를 클릭해서 나온 화면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PDF로 학생이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거는 교실에 프린터가 한 대 있고 그게 교사 컴퓨터랑만 연결이 돼 있는데 네네. 아이들이 이거를 지금 할 때 뭐 크롬북이나 뭐 네네. 하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프린터를 어떻게 하는 거죠? 연동을 어떻게 시키는 거죠? 학생이 저렇게 눌러서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종이로 수업할 때 선생님이 다 출력해서 줘야 되는 거고 너무 많으면 재본을 해서 아까 재본을 해 있었잖아요.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그 크롬북이시죠? 그러면은 필기 어플 카미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PDF를 줘서 카미로 켜가지고 필기하고 입력하고 뭐 그런 식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 답 입력하는 거고요. 요거는 뭘까요? 해설 강의입니다. 근데 요 문제 해설 강의가 아니라 요 문제의 대표 유형의 동영상입니다. 근데 이걸 해보다 보니까 대표 유형의 문제 수가 별로 없는 유형들 있죠.
얘가 해설 강의인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예, 어쨌든 간에 이걸 참고해서 이게 있으니까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도 있겠죠.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들어온 동영상 강의들이 그냥 저도 어떤 선생님이 뜨고 이름이 뜨길래 검색을 해보니까 그 뭐 엘리하이 뭐 이런 데에서 활동하시는 좀 그런 엠베스트 뭐 이런 데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이 강의를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강의들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교재 출력을 해서 학생이 출력할 수도 있고 여기서 문제지를 클릭을 해서 그럼 PDF가 다운받아지고 출력을 하든지 혹은 뭐 필기 어플로 해서 여기서 문제를 풀고 학생이 기입할 때는 메솔리티 어플 검색을 해서 로그인을 하면 QR코드 찍는 난도 있고요. 내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 들어가서 수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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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닙니다. 선생님을 클릭해서 발송을 해야 됩니다. 이따가 제가 실습할 때 한번 봐드릴게요. 네. 그래서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했던 게 학생 입장에서 교재 수업을 한 겁니다. 동영상 수업이 있어요. 선생님이 없는데 난 개념을 모르겠어. 그럼 이렇게 동영상 수업을 클릭하면 인간같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도 되고요. 이제 레벨업 수업입니다. 레벨업 수업. 그래서 학습을 하는 방법이 실제로 교재 풀듯이 풀 수도 있고요. AI랑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해당되는 단원의 단계 1레벨 도전, 뭐 3레벨 도전 해가지고 이게 등록이 되면은 도전 성공하면 4레벨, 뭐 2레벨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마지막에 5레벨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AI 레벨업 수업을 진행을 해도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10문제씩 풉니다. 중단원별로. 그리고 AI가 맞춤형으로 난이도별로 제공을 합니다. AI 레벨업. 이거는 아까 교재 수업에서 문제풀이 한 결과를 베이스로 해서 AI가 만든 네네네, 데이터를 뭐라도 풀면 얘가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서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단이 안 돼 있으면 진단 안 된 거부터 주겠죠. 얘가 진단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레벨도 네. 그거에 맞춰서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3까지는 어플할 수 있습니다. 4까지는 선택.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1레벨부터 시작이죠. 잘하는 애들은 선생님 이거 30문제 풀어야 3레벨인데 너무 귀찮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레벨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에서 3레벨까지는 설정이 가능해요. 내가 좀 잘하는 애다. 그럼 선생님 저 3레벨부터 풀래요. 이렇게 시작을 되는데 4레벨, 5레벨은 선택이 안 됩니다. 최대 3레벨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잘 못하는 친구는 1레벨부터, 잘하는 친구는 3레벨부터 해서 4링까지 올라가면 되겠죠. 네. 아닙니다. 네. 지금 이게 네. 이런 과정들이 문제수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럼 이게 지금 수업 시간에 하고 이런 게 보이나요? 네네. 결국 과제형이 되기 네네. 때문에 너무 많은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문항수를 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수업을 깔고 학습지로 주면 됩니다. 그럼 학습지 데이터도 얘가 유형 반송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유형들이 바뀌는 게 중요하지 이 교재를 다 하는 게 중요한 건 사실은 아니다 보니까는 목적은 초록색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지를 줘서 그거를 해결하게끔 해도 됩니다. 네, 그거는 학습지 할 때 그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어떻게든 풀었죠. 교재로 풀 수도 있고 AI 레벨업으로도 풀 수 있고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유형 분석 화면이 뜨고 여기서 학생은 뭐 하면 되죠? 이 노란색이나 이 빨간색을 클릭해서 그린 챌린지라고 있어요. 초록색으로 바꾸자. 나 이 유형 취약하니까 바꿀래. 클릭을 하면은 이제 그린 챌린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교재 수업이나 AI 레벨업 수업으로 쭉쭉쭉 데이터 집어넣으면 유형 분석이 되죠. 그러면 빨간색이나 노란색부터 해결해. 이게 포인트입니다.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 색깔부터 해결해. 네, 그래서 어쨌든 색깔이 바뀌게끔 하는 전 조작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여기까지 하면 사실은 기능 설명은 끝나는데 이제 이런 질문 들어요. 선생님 저 초록색으로 다 바꿨는데요. 뭐예요 얘는? 선생님 저 못하겠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겠죠. 선생님 이 유형들 너무 어려워요. 기본조차 어려워요. 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있잖아요. 여기에 필터 있죠. 여기서 교재 유형을 해제하면은 메솔리기는 전 유형이 뜹니다. 그러니까 요거 말고도 유형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개념이 해제가 되어 있죠. 클릭하면 개념 유형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요 교재 유형이 아닌 심화 문제도 더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교재에 해당되는 걸 초록색으로 다 바꿨더라도 교재 바깥쪽에 있는 유형들이 더 많으니까 그것들을 보존하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심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지금 똑같은 학생인데 교재 유형을 해제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만큼 더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 초록색으로 바꾼 친구들은 야 여기 너 해결해야 할 거 더 있어.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려운 친구들 야 여기 진단 안 된 거 있어서 혹시 어렵지 않았을까? 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풀리게끔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심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 데이터 집어넣고 확인하는 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스올릭티 화면 켜주시고요. 자, 죄송합니다. 여기 학생 화면 요거 클릭해서 아무 학생이나 2명이죠. 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학생 클릭하겠습니다. 들어갈게요. 네, 이거는 교사가 보는 거고 이제 이 학생이 로그인하면 요 화면에 뜹니다. 네, 그러면 방금 전에 만든 학습이 아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만들었거든요. 들어가 볼게요. 그럼 방금 전에 설명했던 교재 수업, 동영상 수업, AI, 유형 분석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요. 선생님들 유형 분석 클릭해봐요. 저랑 다르죠? 저는 그냥 오늘 처음 개설한 건데 분석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에서라도 학습해서 데이터 집어넣으면 어떤 수업을 빨든지 간에 이미 분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학습시키게끔 하고 이 빨간 유형을 초록색으로 바꾸게 하는 게 최종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된 거고요. 자, 그러면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교재 수업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도 있는데 한번 학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재 수업으로 넘어가서 학습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네. 그래서 학습하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뜨죠, 선생님들? 네. 그러면 이제 애들이 만약에 크롬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연습장을 켜서 이건 4 곱하기 펜이 되니까 3 곱하기 25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어려운데요? 약수중 2번째로 잡아. 하여튼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을 하면 되겠죠. 주관식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선생님 입장에서 들어온 거죠. 학생이 보면 안 되는 메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해설. 선생님이 들어왔으니까 해설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해설을 누르고 이거 150이네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이제 빙의를 하셔요. 빙의. 난 잘하는 학생이야. 난 못하는 학생이야. 난 노는 학생이야. 빙의를 하시고 이제 해설을 보고 답을 한번 입력을 해주세요. 전 잘하는 학생이라고 해보겠습니다. 152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두 번째 넘어가시면은 해설 또 눌러서 이 실제 문제 풀어야 되겠죠? 정답은 200이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또 해설 누르고 정답은 11이네요. 다 맞췄습니다. 아까 빨간 거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답안 제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됩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좀 더 욕심이 있어서 야 너 풀이까지 내 라고 하면은 만약에 프린트로 푼 친구들 있잖아요. 풀이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이게 실시간 웹으로 푼 풀이가 연동이 돼서 교사도 좀 보면은 좋기는 한데 약간 일회성으로 쓰는 메모지 정도로 사용이 돼서 그런 것도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되게 반영을 잘 해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답안지 제출 누를게요. 그럼 제출을 누르면 학생이 이걸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코멘트를. 너 최상위권이네. 만점이네, 매우 좋은 성과네, 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력 최고 이런 식으로 뜹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틀리게 되면은 여기 하나 더 떠요. 오답 유사 학습. 여기 클릭해서 오답 다시 하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뜨면은 어디로 가면 되냐면요. 학습 목록으로 가겠습니다. 나가야 되죠? 학습 목록으로 나가주시면 되고요. 다시 보겠습니다. 유형 학습. 유형 분석. 유형 분석 들어가면 바뀌었죠? 빨간 거 많았는데 다 맞추니까 좀 바뀌었죠? 근데 하나가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 개가 다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반영합니다. AI 레벨업도 똑같이 가는 건데 개념만 다른 거고요. 그럼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부터 하면 될까요? 이런 것들 바꿔야 되겠죠? 이런 것들. 네, 그래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학생들은 교사가 요거 그린 챌린지라고 해서 요거 빨간 노란색 하나 바꿔볼게요. 그린 챌린지. 그린 챌린지 눌러주세요, 선생님. 만약에 이게 어려우면 동영상 보고 그린 챌린지, 그러니까 이게 틀린 다음에 바로 챌린지 하면은 또 틀리겠죠. 그러니까
교사한테 지도를 받거나 혼자 공부를 하거나 대표 유형 동영상을 보고 공부를 한 다음에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린 챌린지라는 기능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한 다음에 챌린지 해야 돼요. 그래서 챌린지를 하면 역시 저는 교사이기 때문에 해설을 보고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너무 어려운 걸 만들었네? 네. 뭐예요 이거? 뭘 만든 거지?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답이 뭘까요? 840. 왜 제가 풀라고 했는데 못 풀겠네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축하합니다, 성공하셨습니다. 확인을 딱 누르면은 아까 전에 풀었던 게 바뀌죠. 잠깐만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게 바뀌었습니다. 아까 그 어디도 노란색이었던 것 같아요. 또 얘도 같이 연동돼서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빨간 거, 노란 거 없애라! 라고 지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교사가 개입 하나도 안 됐죠, 지금. 그러니까 학생이 입력하고, 이거 빨간에 바꿔야지 해서 자기주도 학습도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건 자기주도 학습용으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학생용 체험은 일단은 했고요. 네. 이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교재 유형 한번 빼보겠습니다. 교재 유형. 해줘. 더 많죠. 더 많죠. 더 많죠.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다 했어요 막 이러면은 이제 교재 유형 해제해서 나머지 것들 더 풀어 사실 더 있단다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 개념도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그런 개념도 이렇게 클릭하면 됩니다. 선생님 이거 클릭하면은 회색이 있고 한 번 더 클릭하면은 별 뜨죠. 무슨 차이일까요? 회색은 전체고요. 별은 중요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학습할 게 너무 많다고 하셨죠? 그러면은 이 별들만 클릭해서 중요 유형들만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줄죠?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저 부르셨나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네, 되셨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학생이 이렇게 학습을 했어요. 그럼 다시 교사 입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여기 앞에 봐주세요. 네. 보시면은 수업 관리입니다. 이제 교사가 학생들 학습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시보드를 보고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수업 화면 똑같이 들어오고요. 학습을 클릭하면은 이 학생이 여기에서 몇 점을 맞았는지 오답 유사는 몇 점인지 이게 학생별로 다 뜹니다. 예, 그냥 이거 떠서 얘 잘하네 못하네 나중에 피드백 주는 용도로 쓰시면 되고요. 레벨업도 마찬가지. 학생이 옆에 레벨업 있죠? 그럼 얘가 3레벨이구나. 얘 4레벨이네. 조금만 더 하면 5레벨 다리까지 되겠네. 이 정도 확인하는 겁니다. 네. 근데 또 넘어가면 여기 아까 출력은 했고요. 저희 교재도 했고요. 과제가 이게 안 돼요. 클릭을 했는데 계속 회색이 뜹니다. 클릭하지 마세요. 회색이 뜹니다. 과제를 그럼 못 주냐?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옆으로 쭉 가면 이제 얘가 중요하다겠죠? 유형 분석이에요. 유형 분석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유형 분석 클릭하면 다 회색으로 뜨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학생 명단이 있죠. 얘를 클릭하면 얘 유형 분석이 뜹니다. 얘를 클릭하면 얘 유형 분석이 뜨고요. 쭉쭉쭉 다 뜹니다. 그럼 그냥 얘가 유형이 이러네. 그럼 빨간색 공부하라고 얘기해줘야겠다.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되겠죠. 빨간색 문제만 추려서 너 풀어 과제로 줘야 되겠죠. 그거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취향 유형 과제로 주는 게 중요해요. 이거 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단원 있죠. 단원을 클릭하면 해당 유형들이 다 클릭이 됩니다. 이 학생에 해당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 클릭은 다 됩니다. 과제 만들기를 눌러주시면은 해당 유형에 대해서 3가지 옵션을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동일한 문항으로 이 문제 똑같이 동일한 문제로 출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맞춤형은 아니죠. 2가지가 중요한데 추천 유형과 선택 유형이 있습니다. 선택 유형을 많이 줬는데 이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 선택 유형 뭐냐면은 내가 클릭한 유형 중에 학생마다 회색, 빨간색, 노란색 다 다르니까 얘네들 다 클릭해서 요 취향 유형별로 한 문제씩 출제할래 라고 해서 과제를 주잖아요. 그러면 취향 유형이 없는 친구들은 과제 문제의 수가 몇 개겠어요? 0개겠죠. 취향 유형이 많은 친구들은 거의 막 100개 막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취향 유형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선택 유형이 정말 진짜 그 맞춤형이기는 한데 못하는 애들한테는 진짜 맞는 거예요. 너무 과제가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요 가운데 거를 추천드립니다. 추천 유형. 추천 유형은 뭐냐면요. 너무 문제수가 다르니까 이거예요. 문제수를 처음에 그냥 문제수를 정하고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문제수가 다 다르니까 10문제면 10문제, 20문제, 20문제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럼 내가 학생마다 10문제를 추천할 건데 어떤 순으로 추천하실까요? 라고 하면 이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취향, 유형, 우선으로 10문제를 제공을 할래. 그럼 얘마다 취향, 유형이 다르니까 취향, 유형 순으로 10문제가 제공이 되는 거고요. 안 푼 유형 우선이면은 요거 얘가 안 풀었구나. 진단 아직 안 된 거부터 제공할래. 그러면 다 푼 애들은 뭐 다른 알고리즘으로 추천이 되고 아직 안 푼 애들은 진단이 안 됐으니까 그거 위주로 10문제가 추천이 되겠죠. 어쨌든 간에 추천 유형. 중요 우선은 이제 중요한 문제들 위주로 할래. 그래서 저는 취향 유형 우선이나 안 푼 문제 우선으로 해서 문제 수를 정해서 과제를 줍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개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하면 잠시만요. 네. 이렇게 됐고요. 요거는 잠깐 실제로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할게요. 저희 유사 유형이 이제 취향 유형이 분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 모드를 뺄게요. 끄고 다시 교사로 온 겁니다. 얘가 선생님들 데이터를 지금 집어 넣으신 거예요. 네, 넣으셨고 돌아와서 해당 수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풀었던 걸로 기존에 했던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업으로 들어가시면 선생님이 빠진 수업으로 들어가시면 그냥 한번 보세요. 학습 레벨업 보면은 이제 애들이 이런 레벨이구나 이렇게 대시보드를 볼 수가 있고 그냥 이건 상담 참고용이고요. 쭉 넘어가서 유형 분석을 눌러주시면 물음표예요. 근데 학생을 누르면 이렇게 다 다르죠. 이 실제 데이터들이죠. 예, 학생마다 다 달라요. 예, 그래서 나는 얘는 진짜 못하나 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과제로 좀 주고 싶습니다. 그럼 과제 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소인수 분해, 뭐 초등이면은 뭐 자연수 나눗셈 뭐 이런 거 해서 이렇게 딱 클릭을 해서 바로 요 옆에 과제 만들기 있죠? 예, 과제 만들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선택되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예, 선택을 해주시고요. 제가 자주 쓰는 추천 유형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유형은 뭐 어떤 알고리즘인지 알겠죠? 선택 유형으로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수가 다르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그래서 저는 진단 안 된 거, 빨간 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틀린 거니까 저는 노란 거부터 주겠습니다. 노란 거. 그래서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옵션들은 보시면 대충 알겠죠? 시작일, 마감일 뭐 이런 거, 마감 기한 있는 거 이런 거는 굳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제 그리고 학생 선택 있죠? 저한테는 이 학생들이 있습니다. 출제를 눌러주시면 끝났어요. 그냥 학생마다 어려운 문제들이 다 달랐는데 그냥 클릭한 몇 번으로 유사 문제, 취향 유형 다 분석해서 준 겁니다. 그럼 보세요, 선생님. 얘는 1번 학생이에요. 문제수만 볼게요. 1번 학생의 문제수 4개네요. 4개죠. 4개. 2번 학생이요. 여기 2번 학생이죠. 문제수 하나네요. 얘 잘하네요. 예. 이런 식으로. 3번 학생 문제수 5개 네요. 5개. 그다음에 4번 학생. 예. 이런 식으로 문제수가 다 다르네요. 얘는 진짜 못하네요. 네. 그래서 많이 과제가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 누구는 숙제가 하나밖에 없는데 저는 8개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추천 유형으로 주는 걸 추천드린다. 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과제 주는 것까지 되셨나요? 예. 됐습니다. 저희 시간이 얼마 없지만 그래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드디어 이제 핵심 기능, 너무 사랑하는 기능 스스로 채점하기 기능입니다. 활용도가 무궁무진해서 스스로 채점하기는 뭐 간단합니다.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스로 채점하기는 무슨 색깔이에요? 지금 파란색이죠? 누가 하는 거예요? 학생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학생 화면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학생 목록에 아무 학생이나 클릭. 데이터 집어넣은 학생이 좋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스스로 채점하기 있습니다. 스스로 채점하기. 그래서 책장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책장. 자, 책장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시중교재들이 있잖아요. 혹은 교과서도 있고요. 저는 교과서 한번 하겠습니다. 동아 출판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동아 해서 쭉 찾으면은 저는 1학년 거 1학년 거 뒤로 넘어가야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클릭을 하면 뜹니다. 이게 뜹니다. 근데 동아 출판사 거 이렇게 뜨죠. 네. 근데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문제집들도 많이 있죠. 문제집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취소하고 뭐 해볼까요? 문제집 뭐 좋아하세요? 뭐 푸세요? 아무거나 던져주세요. 수학 요즘에 뭐 많이 푸세요? 마풀? 마풀? 네. 저 재수학 마풀. 네. 기하
그 중학교 1학년인데 이걸 불렀네요. 아, 3개까지 채점 가능하대요. 네. 이게 3개까지 채점이에요. 그래서 이거 완료하게 하나 누르겠습니다. 끝내기, 시중교재, 맞풀, 기하. 네, 이렇게 누르면은 맞풀이 뜹니다. 실제 맞풀이에요. 실제 맞풀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맞았어, 틀렸어, 맞았어 하고 제출을 누르면 뭐가 뜨나요? 이거 학생이 한 거잖아요. 오답 유사 할래? 너 이거 문제 풀었는데 이거 문제집으로 끝내지 말고 오답 유사한 것도 더 풀어봐 라고 하면서 풀게끔 시킵니다. 그러니까 얘는 계속 데이터를 받고 싶어하는 애예요. 그래서 계속 취약한 것들 풀 수 있게 합니다. 그럼 이거 해설 누르고 전 3번 클릭하고 제출 누르면은 오답 유사 끝났네 해서 종합분석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합니다. 이게 스스로 채점하기예요. 그래서 방과 후나 내가 혼자 풀었던 문제집들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다 받을 수 있다. 맞았냐 틀렸냐. 그래서 초등학교 쪽은 엄마들이 채점 좀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목동도 엄마들이 채점을 하시더라고요. 네, 진짜 학교에서 막 이게 공부도 안 하고 그런 애들이 코로나 터져서 온라인 수업 때 과제 제출률이 이거더라고요. 근데 왜 이거냐 했더니 엄마가 뒤에서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엄마가 채점해주고 약간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어쨌든 학생들이 채점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자, 개념은 아셨죠? 그럼 이 스스로 채점하기 어디다 쓰실까요? 아까 선생님께서 이 수업들은 문제가 너무 많고 하니까 정규 수업에 쓸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정규 수업 때는 뭘로 나가죠, 보통? 교과서로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내가 교과서 문제를 학생들한테 풀려서 맞았냐 틀렸냐 푸는 시간 줄 거 아니에요. 얘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 데이터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얘들아, 나 교과서 이거 문제 푸는데 푸는 시간 줄 건데 스스로 채점하기 켜서 너가 푼 거 맞았냐 틀렸냐 쪽수 확인해서 맞았으면 맞았다, 틀렸으면 틀렸다 이런 식으로 니네들이 자체적으로 채점해서 제출을 눌러줘 라고 하면 내가 수업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스스로 채점하기. 네. 저기 교실에 네. 이게 태블릿 같은 게 많이 발급이 안 돼 있고 네. 한 대, 두 대 이렇게 될 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아이들이 돌려서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러기에는 근데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어플이 혹시 되나 한번 볼게요. 이게 스스로 해결하기가. 잠시만요. 네. 어플에 스스로 채점하기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채점하라고 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푸는 게 아니잖아요. 번거롭게 하지 말고 핸드폰 어플에서 스스로 채점하기 해라 라고 하면은 데이터 넣을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실제로 그냥 교과서 수업하면서 애들 데이터 받습니다. 애들 데이터 받아요. 그래서 틀린 것들에 대해서 오답 과제를 제출을 합니다. 예.